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를 보면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6.25가 북침이라고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이 설문조사 결과가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의 현주소인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사들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가족을 찾지 못한 국군 전사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백골 상태로 발견된 전사자들이 많은데요. 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려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가슴에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YTN 사이언스 설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설 기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그 의미가 더 와닿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유해 발굴 사업,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네, 유해 발굴 사업은 6.25 전쟁에 참여해 목숨 바쳐 싸웠지만 미처 수습되지 못한 국군의 유해를 찾는 사업인데요. 원래는 지난 2000년 6.25 전쟁 50주년을 기념해 시작한 3년간의 한시적 사업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유해 발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 2007년 국방부의 유해 발굴 감식단이 창설됐고 현재까지 발굴 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가족 입장에서는 전사자의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할 텐데 국가에서 발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전사자 유해 발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설악산 전투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6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발굴 작업도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 돌틈에서도 이름 모를 용사들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그 현장 함께 보시죠. 휴전협정에 임박해 더 치열해진 남북의 공방.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 젊은 용사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채 전국의 산과 들에 잠들어 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상봉. 남쪽으로 밀려오는 북한군에 맞서 국군이 방어 전투를 벌였던 장소입니다. 당시 국군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끝내 고지를 지켜냈습니다. 총성이 먹고 정전협정 60년이 지난 지금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단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험준한 산비탈.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전사자의 뼈 일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뼈 보존 상태가 거의 완전하게 보존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다른 돌틈에서는 전사자의 두개골로 추정되는 부위가 발견됩니다. 긴 세월을 증명이라도 하듯 유해 주변에는 이끼가 가득합니다. 톱니바퀴처럼 이음새가 있죠? 이게 여러분도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성장판이라 그래요. 봉합선. 이게 성장판입니다. 근데 요 위에 이렇게 이끼가 60년 동안 여기 방치돼 있으면서 이렇게. 발굴 과정에서 전쟁 당시 사용했던 물품들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처 쏘지 못한 총알에서부터 수통과 화장품병, 아직까지 썩지 않은 약병까지 당시 긴박하고 치열한 전투 현장의 모습을 전해주는 듯합니다. 이곳은 1951년 5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총 11일간 설악산 전투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총 300여 구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25 전쟁 국군 전사자 16만여 명 가운데 유해를 찾지 못한 사람은 무려 13만 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70%인 9만 5천 명의 유해는 남한 지역에, 나머지 30%는 북한과 비무장지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00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돌아오지 않는 호국 영령들을 찾기 위해 시작된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사전 조사를 통해 2007년 유해 발굴 감식단이 꾸려졌습니다. 전사자 유해를 찾는 일은 지역 주민의 제보나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찾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무릇을 캐러 가서 사부를 캐다 보니까 군화하고 뼈 조각이 나와서 저도 그 큰아버지 두 분이 6.25 때 전사자로서 관심이 있어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통해 탄피나 전투의 흔적이 발견되면 이후 문화재 발굴 기법을 이용해 발굴에 들어갑니다. 발굴된 유해와 유품은 오동나무관에 옮겨 태극기로 덮은 뒤 약식 제사를 지냅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그 오지 같은 곳에서 혼자 돌아가신 채로 묻혀 있는 거 발굴하면서 아,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는구나. 제가 다 찾아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유해는 가까운 부대의 임시 분향소에 안치했다가 신원 확인 작업을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으로 옮겨집니다. 감식단 내 중앙감식소는 매년 1,000구 이상의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인류학적인 감식을 통해서 발굴된 인골의 성, 나이, 인종, 키 등 그분들의 정보를 최대한 밝혀내서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신원을 확인하는 데는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됩니다. 전사자의 얼굴을 복원하기 위해 3D 스캐너와 3D 프린터가 사용되고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유해는 현미경을 활용해 조직 분석을 합니다. 발굴된 인골이 매장된 시간이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유해가 보존된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육안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것들을 3D 스캐너나 프린터 혹은 현미경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현미경을 이용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전 전사자의 얼굴을 복원하기 위해서 3D 스캐너와 프린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감식소에서의 검사를 마치면 유해 일부를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DNA 분석을 합니다. 최종 신원 확인은 쉽지 않습니다. 군번 인식표가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1951년 4월부터 지급돼 그 이전 전사자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유가족의 DNA와 유해 DNA를 비교하는 방법을 쓰는데 평균 12개월이나 걸립니다.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찾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모두 8천여 구. 이 가운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유해는 1% 정도인 82건뿐입니다. 하지만 참전용사나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6.25 세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군 전사자 유해를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발굴에서부터 유해 감식을 거쳐서 신원 확인이 되기까지 거의 12개월가량 걸린다고 하니까 정말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네요. 그런데 감식 과정에서 3D 스캐너와 또 3D 프린터 등 첨단 장비들이 활용되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네요. 네, 사실 전사자들의 유해는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폭격이나 포탄을 맞아 신체의 일부만이 발굴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럴 때 3D 스캐너와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잃어버린 부분을 가상으로 복구할 수 있어 신원 파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분광 분석기로 유해 속 유기 성분을 분석하거나 치아 상태를 확인하는 등 이 과학적인 감식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첨단 과학 기술이 뜻깊은 곳에 쓰인다고 하니까 정말 뿌듯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발굴 현장이 대부분 격전지이지 않습니까? 발굴되는 유해가 우리 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군도 좀 있을 텐데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화면에서 보셨듯이 발굴 현장에서는 소총 탄피나 군화, 화장품병, 비상약 등의 전쟁 당시 사용했던 유품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보통 이러한 유품들로 아군의 유해인지 적군의 것인지 구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투 지역 주변 유해 물품들이 당시 상황들을 알려주는 셈이군요. 그렇다면 6.25 전쟁 당시에 희생당한 국군 전사자가 이제 얼마나 되고 또 그 가운데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 비중은 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6.25 전쟁 때 참전해서 전사한 군인의 수는 16만 2천여 명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현충원에 시신이 안치된 인원은 2만 9,400여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가 무려 13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무려 13만 명의 전사자가 남북으로 갈라진 조국의 산하 곳곳에 묻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좀 유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 유해 발굴 사업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유가족들이 많은데요. 대다수 유가족이 노령이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현충일에 DNA 채취를 마치고 전사자를 기다리는 유가족, 그리고 6월이 되면 더욱 전우들이 눈에 아른거린다는 참전 용사들을 만나봤습니다. 6.25 참전 용사인 김영필 할아버지는 매년 6월만 되면 떠오르는 전후 생각에 가슴앓이를 합니다.
특히 1951년 중공군과의 대치 상황에서 자신을 대신해 초소를 지키다 폭격에 숨진 후임병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내려와서 밥을 막 먹는데 그 자리에 포탄이 떨어져. 내 있던 자리에. 그냥 그 마음이 어떻겠어. 너는 내 대신 죽었다. 예, 아주 잃어버리지 않아. 그것은. 피해 전투라고 불리는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 참가했던 황대영 할아버지. 수많은 전우를 잃고 살아남은 게 죄스럽고 유해를 찾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살았다는 게 죄스럽다 그게. 우리는 그래도 지금 살아가지고 이렇게 자식도 낳고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았지만 그 사람들은 부모도 없고 처자식이 없잖아요. 미안한 마음뿐이지 해줄 것이 없잖아요. 가족들의 사연은 더 안타깝습니다. 60여 년 전 전쟁이 발발하자 신 씨의 작은 오빠는 18살의 나이에 최전선으로 자원 입대했고 그해 가평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신 씨는 작은 오빠가 떠나기 전 마지막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오빠가. 근데 그 일선에 가던 날 너무 그냥 군화 신고 군복 입은 모습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걔도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보냈어요. 나는 모르니까. 근데 오빠도 그냥 뭐 씩씩하게 이렇게 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6.25 전쟁 때 전사한 13만 명은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전사 처리됐습니다. 서울현충원 현충탑안에는 10만 명의 위패가 안치돼 있고 대전현충원에는 3만 명의 위패가 안치돼 있습니다. 유해도 찾지 못한 전사자 가족의 사연은 더 안타깝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며 전쟁터로 달려나간 김 씨의 형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내가 싶은 소원이 국군묘지에 저렇게 비석 하나 세우고 여기에다 모시고서 말이지 참 꽃 한 송이라도 갖다 가지고 형이 나왔습니다. 할 수 있게끔 말이지 그렇게 자리가 마련되면 죽기 전에 그거 더 이상은 바라지도 않아요. 전사자 유해 발굴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매년 현충일마다 열리는 DNA 시로 채취 현장. 유가족들이 자신의 신원을 적고 면봉을 이용해 혀에서 구강상피 세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체어를 통해 DNA를 모았지만 이제는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전사자의 직계 유가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한 세대만 건너뛰어도 유전자 검사 정확도의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감식단은 말합니다. 6.25 전사자의 매장 위치를 알고 있는 그 모든 주민들과 또 가족 내에서 6.25 당시에 전사하고 시신을 찾지 못하는 유가족이 있다면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서 DNA 시료를 제공해준다는 그러한 직접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정부는 전국 254곳의 보건소와 18곳의 군 병원에서도 유전자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가족 DNA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름 석자만 남긴 채 이 땅 어딘가에 묻혀있을 전사자들.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그 가슴이 찡합니다. 국군 전사자의 가족들은 그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누구보다도 간절할 텐데요. 근데 이제까지 찾아낸 8천여 구의 유해 중에서 가족들이 찾아간 경우는 82건에 불과하다는 게 정말 아쉽고 좀 의외인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앞서 보신 발굴 과정을 통해 신원은 확인이 됐지만 네.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김철수처럼 평범한 이름을 가진 전사자가 수십 명이 돼 이 DNA 비교 없이는 진짜 가족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유가족의 DNA 없이 전사자의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DNA가 유일한 감식 방법인데요. 네. 유해 주변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품이 같이 발굴되는 경우가 드물고 또 발굴되더라도 DNA 검사가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보다도 유가족의 그 DNA 채취가 시급한 것 같네요. 특히 그 이제 직계 가족이 사망하면 나중에 DNA로도 이제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전사자들의 직계 유가족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세대가 이어질수록 유전자 감식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유가족들의 DNA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네. 우리 설 기자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에 너무 소홀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이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단이 꾸려진 건 우리나라와 미국뿐인데요. 네. 이 미국은 연 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류학자와 의학 박사 등 450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이 자국의 전사자 유해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까지 15년 동안 미국은 이 북한을 방문해서 미국 전사자 유해 400여 구를 직접 수습해 오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그 외국의 사례를 비춰보니까 우리는 정말 지난 반세기 동안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반성이 되네요.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 현재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이름 모를 사냐에 묻혀 있는 유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DNA 채취 이외에 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합니다. 네. 국토 개발에 따른 지형 변화와 전투 현장의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고 더욱이 전사자 관련 자료가 부족해 유해가 매장된 위치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참전 용사들의 제보가 더욱 절실합니다. 네. 휴전선에 총성이 멎은 지도 어느덧 60년이 흘렀습니다. 치열했던 전선, 이름 모를 사나에 잠들어서 미처 돌아오지 못한 이름 모를 용사의 유해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령들, 하루빨리 가족과 나라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설다혜 기자, 수고했습니다.